예, 올해도 벌써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에는 세계 경기와 함께 글로벌 증시의 향방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내적으로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는지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미리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출근하기 직전에 확인한 3대 지수가 정말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굉장히 키우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다들 궁금해하실 예. 겁니다. 사실 2월 달 PCE 물가 같은 경우에는 네. 장 초반에 발표했거든요. 주가가 플랫하게 움직였었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전략원유 비축분 풀어가지고 국제유가도 100달러 그렇죠. 정도 이렇게 되고 우크라이나 문제에도 좀 평화협상이 온라인상으로 재개된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 주가가 저렇게 시청자 여러분 저게 장 막판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매크로 사이드에서 4월에 보면 1, 4분기 기업들의 실적 1,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되거든요. 네. 아까 신인규 특파원께서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인플레가 너무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이 임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GDP 구성에서 보면 민간 소비가 72%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72%를 고는 소비가 떨어지면 경기 지금 침체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는 1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하거든요. 네. 제일 먼저 발표하는 게 대체로 민주식들입니다. 오늘 민주식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 실적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되면서 장 막판에 많이 떨어졌고요. 일부 주식 분할 얘기했던 테슬라 이런 얘기에선 어떤 분이 여기 또 방송에 나와서 삼천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2년 전 상황은 전부 다르다. 오늘도 테슬라 주가가 저게 이제 대표적으로 AMC라든가 또 오늘 테슬라 주가 또 그쵸.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2년 전의 상황과는 다르다 하는 이런 점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장마판에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도 장마판에 많이 그러네요.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왜 장마판에 떨어졌을까? PCE 물가는 오전에 발표했는데 그쵸. 그런 측면에서 한번 4월달 일정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벌써 4월의 첫날입니다. 네. 1년에 4분의 1이 지난 건데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다소 진전이 있는 만큼 가장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 평화협상 다시도 온라인상으로 재개된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텍스 마닝 기법에서 어조지수 보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예. 4월에 이 전쟁이 이렇게 소위 휴전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원칙은 합의했다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얘기하는 최상 시나리오, 최악 시나리오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4월 달에는 이 가능성은 적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평화 협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계속해서 협상은 되겠죠. 왜냐하면 막판 조리이기 때문에 네. 너도 많이 가져가고 나도 많이 가져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또 서방 측의 이해관계도 되니까 평화 협상이라는 게 지금까지 5차 협상이 됐습니다는 그렇죠. 계속해서 협상을 연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평화 협상이 재개되느냐. 어제 보면 어이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낙관론이 쇠퇴됐습니다. 또 네. 전쟁이라 할 것 같지만 그쵸. 또 평화 협상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원칙은 합의됐다. 원칙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한다. 서방 측 연결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대해서 양보하면 네.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쿠바의 미국의 턱밑 사실 그런 위협도 줄어든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데요. 4월은요. 저희들도 우크라이나 가서 대우로를 깔 때 예. 4월에는 동토가 녹아버립니다. 어. 그러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진흙벌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러시아 탱크들이든가 뭔가 해서 이 재래식 군대 이런 것이 전쟁의 마지막 무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소총수 역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소총수 역할이 지금 미사일 쏜다고 해서 안 되는 겁냐? 시가전에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러시아가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힘, 페드가 발표하는 저기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8일이 가장 고비였었는데요. 그 위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4월의 그 증시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적적이면 많이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큼이나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연준의 출구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또 3월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또 주목할 것 같거든요. 네, 오늘도 2월달 그쵸. PCE 물가가 나왔죠. 네. 우리 신인기 특파원께서 미 국민들의 고충과 관련된 음식료물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본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이 이렇게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관계로 경제 고통이 늘어나니까 떨어지는 관계로 주가가 저렇게 많이 떨어진 얘기를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는 이제 3월 10일 전후에서 물가 지표가 고용 지표 나오고 물가 지표가 되는데요. 관심이 되는 것이 물가 지표의 핵심 지표가 페드 입장에서는 근원 물가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관심이 된다. 자,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세계 공장의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피크아웃 쳤거든요. 예. 그래서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자리대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자, 그에 맞춰서 세계 공장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자, 3월 달 CPI 물가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피크아웃 치느냐 하는 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3월 달에 그 CPI 물가는 5월 달에 상당히 FOMC에 그렇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3월 물가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지금 5월 달에 빅스텝 금리가 0.5%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QT 양쪽 긴축도 그 연계시키느냐 이 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신인기 특파원께서 특별히 네. 이번에 발표하는 게 3월이 아니고 PCE 물가는 이렇게 2월 달에 있거다. 네. 이건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종 코스트 시즌이 됐을 때 3월의 물가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3월 물가 수준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조금은 좀 지금 4월 달에 발표하니까 반영됐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2월 달에 물가가 7.9%니까 8%를 넘을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굉장히 관심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에 8%가 넘으면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전부 역전될 거로 봅니다. 네. 어떤 물에 관계없이 어떤 물까지 그럼 미국의 그 경기 침체 논쟁 이게 가열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의 물가는 전년 동월 비율은 다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PC 물가는 사실 전년 동월비로 보면 83년이 최고치지만 예. 전월비로 보면 하락됐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3월에 그 물가 관련해서 발표될 때 주목하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CPI 얼마나 나올지 굉장히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달러 가치와 더불어서 유로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빅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프랑스와 헝가리 대선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 엔저 문제, 뭐 원달러 환율도 3월달에 1,230원대도 앞당겨 갔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 달러에서 4월달 들어서도 달러 가치 문제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4월달에 달러 인덱스의 약 58%를 차지하는 것이 유럽인데요. 예. 사실 연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럽 통합에 실현이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럽 통합의 맹적할, 그다음에 유럽 경제 맹적화를 했던 것이 메르켈 총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쵸. 작년에 이렇게 퇴임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에 들어오신 분이 슐츠인데요. 이 슐츠 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파, 경우에 따라서는 좌파에서 애매모호신 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그 맹적할, 그다음에 유럽 통합의 맹적할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마크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 마크롱 운명이 4월 달에 프랑스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 통합에 대해서 제2의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동유럽의 헝가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사실 마크롱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프랑스 여론조사의 결과를 네. 보면 이렇게 외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되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마크롱 대통령이 핀란드식 평화 협상을 그렇게 제안하면서 그 중립안을 제안하면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했다 예.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다른 르펜이라든가 이런 후보와 네. 관계없이 굉장히 지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의 그 제2의 명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유럽 통합
그다음에 유럽 경제 입장에서는 전화 위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유로 가치가 지금은 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는 사실 유로 가치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58%를 구성하고 있는 유로 가치가 회복이 된다면 미국으로 쏠림 현상, 달러 가치의 쏠림 현상은 좀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오늘도 다른 요인도 결부되어 있겠습니다는 아마 달러 인덱스가 사실 100 근처로 갔다가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런 측면이 영향이 반영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환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환율과 관련해서 이제 이달 15일 전후로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4월 15일 전후에서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죠. 근데 이 또한 엔저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의 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도 국내 그 기업인들이라든가 달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는 지금의 이렇게 미국의 환율 보고서의 지정 요건은 BHC 요건입니다. 이게 2015년서부터인데요. 그 내용도 다들 아실 거로 봅니다. 대미 무역 흑자 200달러 이상, 네. 그다음에 GDP의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 이상, 연간 환율 개입비율이 2%인데요. 이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네. 저거 적용하면 환율 조작국 이렇게 걸리는 국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가지 요건이기 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도 좀 무리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푸틴 두들겨, 중국의 시진핑 두들겨,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국민 지지도 높여 미국에 다시 돌아왔다. 아메리칸 이스 백이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힘의 우위를 보이는 것이 저렇게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저런 BH 법안이 2015년 맺는 거 가지고 무역 상대국의 엄폐한 행동들을 잡을 수가 없겠다 하는 측면에서 역시 그 1988년 우리가 서울올림픽 때 옴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의 지정 요건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율 보고서가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환율 보고서 요때는 이제 위에 세 개는 BHC 법안입니다.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구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밑에 두 가지 요건은 옴니버스 액트에 대한 지정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그래서 밑에 구를 보겠습니다. 네. 대규모 경상수직자. 근데 대규모인데 얼만큼이 대규모냐? 이게 얘기가 없습니다. 대규모인데 수치가 없는 건가요? 수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미한 대미효역자. 그리고 뭐냐? 이것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10억 달러 대미효역자 나더라도 그 의미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정 요건을 많이 완화시킨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흑자국 입장에서는 환율 조작국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이자. 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옴니버스 액트에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지정 조건 완화에 따라서 저런 BHC 법안의 요건과 관계없이 중국에 대해서 확실히 잡자. 네. 확실히 잡자 해서 중국에서 어떤 지위를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달러 가치 움직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도 발표되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네. 전쟁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 슬로우플레이션 이 경기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오늘 막판에 이렇게 매일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미국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떨어졌다. 소비 지출이 떨어졌다. GDP의 구성 항목이 72%다. 미국 경제. 자, 장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경기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실제로 장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은 시간이 가면서록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PCE 지출에서 이렇게 보면 개인 소비 지출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보면 경기 침체 이런 우려를 하지 마십사 미국의 강력가들이 얘기하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필요로 와닿는 게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달 15일 전후에서 발표되는 IMF의 이렇게 정기 전망입니다. IMF는 두 번에 걸쳐서 정기 전망하는데요. 10월과 4월입니다. 그리고 1월달, 7월달은 중간 전망, 인트로임, 중간 네. 전망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실 10월 이후에 나타났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세계 경제에 보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10월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9% 봤는데 올해 중간 전망에서는 화들짝 놀래서 4.5%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하는 성장 제약 요건을 자막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를 봅니다. 코로나 사태, 또 코로나 이후에 변이 문제, 여전히 세계 경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붕괴, 네. 이것도 또한 사실 코로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더 각국들이 아우타케적 성향을 더 강화되는 상태에서 공급망 부족이 굉장히 더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또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둔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인플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면 자 페드 입장이라든가 각국 중앙 입장에서 인플레 잡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 돈을 조이고 금리를 올리죠. 경기에 부담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선진국들이 전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취약 신흥국들이 전부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엔타일 레스펙트에 대해서 신흥국들의 경기 부담이 된다. 이런 5가지 성장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1월 달에 이렇게 IMF에서 성장률을 저렇게 낮출 때 5가지 제약 사항이 자 1월부터 4월 달 이번에 이제 발표는 4월 달인데요. 4월 달에 저게 개선됐을까 안 개선됐을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경제TV의 방송을 쭉 보신 분은 한마디로 저 5가지 내용이 더 악화됐다. 그러면 이번에 전망은 어떠냐? 성장률이 1월 달에 4.9에서 4.5% 떨어졌는데 네.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4%에 걸리냐? 이게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을 두고 경기 침체다 아니다 논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서서 3월 소비자 물가가 8% 넘기면 뭐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금리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하셨는데 이달 말 발표되는 1분기 성장률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각장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도 시청자분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2가지 각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경제 강요들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버냉키 독트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을 자산 시장을 감안한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미국의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리고 미국 밖의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옥스퍼드 아날리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하는 시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3월 달에 파월 의장의 얘기가 상당 부분 잘못됐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작년 12월에 이게 분기장 정반이니까 작년 12월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4% 봤습니다. 근데 3월 달에 어떻게 고쳤습니까? 2.8%를 고쳤죠. 근데 자, 2.8% 저렇게 내리더라도 미국 경제가 파월 의장이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때 얘기했던 것이 GDP 갭의 오픈 법칙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종전의 페드의 추정치는 잠재 성장률 2.1%인데 알지 못했던 사항은 그때 잠재 성장률 1.75%로 낮춘 상태거든요. 이걸 좀 명확히 파월 의장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예. 자, 그러면 당신만 갖고 있는 잠재 성장률 1.7% 낮춰놓고 올해 성장률 4에서 2.8%에서 이렇게 3개월 만에 1.2%포인트 떨어뜨렸으면 경기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안 좋은데 당신은 괜찮으냐? 잠재 성장률 떨어뜨렸으니까 GDP 갭상으로 보면 오히려 1.75% 대비해서 여전히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위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지금은 미국 경제 여러 가지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2.8%가 아니라 네. 대부분 다 2.5%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떨어뜨린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속보치가 발표는 4월 말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속보치들이 속속 나옵니다. 뉴욕 애틀랜타 은행의 GDP 캐스트라든가 뉴욕 연중의 GDP 나와보면 대체로 3% 및 2%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제 미국의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의 확보치가 나왔죠? 확정치. 네.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에 4분기가 확정치가 6.9% 나왔죠. 네. 원래 예상은 7%인데 6.9% 나왔죠. 6.9% 대비해서 3% 밑으로 떨어지냐 하면 절반 토막이 되죠. 안 되겠습니까? 미국 경제 침체 우려 안 되겠습니까? 되죠. 미국 경제 침체 우려 되죠. 그것이 오늘
PCE 물가라든가 하는 게 오전에 나왔거든요. 예. 증시 버티다가 마지막에 경기가 떨어지는 매크로 사이드 경기 침체 문제.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발표되는데 민주식이라든가 선행격에서 실적 악화 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올해 1분기 성장률 발표될 텐데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정부 출범이 다음 달에 아마 10일 전에서 출범하는데요. 워낙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경제 하니까 지금 이제 내각 구성도 뭐 국무총리도 경제 뭐 이렇게 원팁이 된다, 경제부총리도 이렇게 된다 하니까 경제인데요. 사실 그 바로 직전에 우리 나라 성장률 물론 윤석열 이렇게 오늘 그냥 윤석열 정부로 윤석열 정부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신정부를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문정부, 윤정부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1분기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또한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신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는 네.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작년 4% 갔다. 문정부 입장에서는 자화자찬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다른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성장률이 높아졌다. 예. 그런데 정부 목표치 설정하는 게 4% 설정해가지고 거기 도달했다. 괜찮다. 홍남기 부총리 오늘 사실 그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이 문제를 꼭 하겠습니다. 목표치 4%. 아니 낮게 설정했으면 거기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다른 국가 상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 규모 스케일이 높은 미국도 작년에 5.7%. 가장 비교가 반도체라든가 비교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은 저기 6.3%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낮을 때 거기 도달했다고 해서 경제성장률 됐다 잘나타나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올바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바로 나오죠. IMF가 중간 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은 3%. 근데 일본이 3.3% 역전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1분기 성장률이 신정부 출범 직전에 나오는데요. 대체로 보면 2%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 우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신정부 출범 이전에 경제정책의 윤곽이 다 나올 거로 보거든요. 그게 이제 쭉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쭉 보서 다시 한번 아마 우리 서 작가께서 잘 정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은 민간이 보이기 위해서 문정부 때 여기 나오죠. 문정부 때 빅 사이즈에서 스몰 사이즈. 그냥 보겠습니다. 거시용대 목표는 문정부 때 분배해서 성장으로 되돌아간다. 산업 정책은 기업을 밖으로 퍼는 팜핑 아웃에서 이제 들어오게 한다. 리쇼링.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정책은 문정부에서는 의외로 유니키존, 기득권 관련돼 있는 유니키존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 정부 입장에서 프리존으로 지향한다. 그리고 세제 정책에선 세금 인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부동산 얼마나 인상을 시켰습니까? 근데 지금은 속속들이 세금을 감면하죠. 그다음에 노사 정책에선 노사가 우대가 됐습니다. 예. 이제 최소한 노사 불균형. 이런 쪽으로 경제 정책에 윤 정부 입장에서 와이노믹스라 이런 표현도 쓰지 말라 그러는데요. 네. 사실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모습이 그런 쪽으로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창용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내정자께서는 자 성장과 물가 안정을 어떻게 좋아하냐. 과거에는 부동산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해인 측면에서 다른 쪽에 지향했는데 자 이창용 하는 내정자께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지금처럼 복잡할 때는 본래 목표에 충실한다 하는 입장이다. 뭐든지 기본이다. 네. 그래서 성장과 물가를 어떻게 좋아하는 통화정책에 강구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가닥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론을 맺어보자면 이달도 굉장히 일정들이 많은데 증시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재테크 시장에 가장 발빠르게 협력에 정리해주는 MZ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MZ세대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더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왜 그럴까? 최근에 정권 교체기에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한해에서 얘기하는 주택가격 전망이 7개월 전에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거든요. 그게 민간에서 보면 사실 강남이라든가 뭔가 부동산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고 주식은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언제 시간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세계 시장과 분리해서
그래서 4월에는 증시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 신정부 출범, 그다음에 지방선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장 움직임도 7개월 만에 돌아서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주요 일정으로 볼 때는 4월 때는 만만치 않을 거로 보고 네. 그다음에 재테크 시장에 MZ세대들이 부동산에서 관점을 감안할 때 상승 여부와 관계 부동산 시장이 어쨌거나 하지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월에 정말 국내외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대응책 잘 세워보시고요. 오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